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부터 살펴보면 어제 저녁 11시 이후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4K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비트코인이 60K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음 저항 라인인 65K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60K에서 65K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르며 횡보한 뒤에 65K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저항 라인인 70K 부근까지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0K를 강하게 돌파해 줄 수 있었던 이유를 꼽자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파월의 잭슨홀 기조연설입니다. 파월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에서 기조연설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기대치인 2%에 도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금리를 인하할 때가 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9월에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올해 몇 번의 금리를 인하하느냐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은 긴축 통화 정책은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표현들을 지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인하 폭은 앞으로 발표될 전망과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전망이란 고용 시장을 의미하는데 파월은 지난 3년간 고용 시장이 하강할 위험은 증가한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적절한 정책 완화를 통해서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함과 동시에 강력한 노동 시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합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자료를 보면 25bp 금리 인하는 76%, 그리고 50bp 금리 인하는 24%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에 따라서 50bp 인하의 확률도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소문으로만 돌고 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지난 영상에서도 공유를 해드렸듯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인 니콜 셰너한이 팟캐스트에서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이 소식을 접한 뒤에 그는 영리하다라고 표현하며 그를 기용할 것이다라는 암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로버트 주니어가 나는 선거 승리에 대한 현실적인 길이 있다고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케네디는 트럼프와 참모들을 만났고 불법 이민 문제, 표현의 자유 등 현안 이슈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후보 2명 모두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친화적인 성향이기에 저희가 기대하는 암호화폐 또한 이 현안 이슈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비트코인 친화적인 두 후보의 단일화가 진행된 부분은 트럼프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투자 시장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등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대선은 아시다시피 4년마다 실시가 되고 2012년, 2016년, 2020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선이 진행된 연도의 차트를 살펴보면 3분기에는 언제나 저점을 기록한 뒤에 4분기에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상승했고 20년에는 10K에서 20K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년도 3분기를 한 달여 앞둔 상태에서 앞으로 있을 4분기에 얼마나 가격이 상승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추세로 이어보면 11월에는 80K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올해 80K냐 90K냐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800달러까지 상승했고 단 4년 만에 20K까지 25배가 상승한 점을 바라본다면 장기 투자가 얼마나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 잘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로 암호화폐가 점점 규제화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큰 반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 러시아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러시아 언론사인 코메르산트로부터 보도가 되었습니다. 코메르산트라는 언론사가 영향력이 없는 언론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메르산트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최초의 민간 신문사로서 정치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언론 매체입니다. 코메르산트는 러시아 내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설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가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거래소 설립 지역까지 밝혀지다 보니 더욱더 해당 내용이 신뢰성을 가질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움직임의 배경에는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노력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은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법안뿐만 아니라 국경 간 지불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 영구 합법화 등에 대해서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큰 반등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폴리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크게 상승한 메이저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폴리곤이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주일간 무려 3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리곤이 이처럼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으며 폴리곤 재단은 커뮤니티 합의를 거친 뒤에 매틱에서 POL 토큰으로의 업그레이드 일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9월 4일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재단은 언급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폴리곤의 기능성과 거버넌스를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폴리곤 토큰의 공급량을 100억 개로 제한하고 향후 10년간 연간 발행률을 1%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서 폴리곤 토큰의 스테이킹, 가스 비용, 운영의 용이성, 네트워크의 효율성 증대가 예상되면서 폴리곤 시세에 큰 상승을 불러왔고 시장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폴리곤의 마이그레이션 소식이 전해진 뒤에 코인베이스는 매틱을 POL 토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즉시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POL 토큰으로 전환이 되면서 완전한 커뮤니티 중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확장된 유틸리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홀더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솔라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제출한 솔라나 현물 ETF 19B4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B4는 거래소가 발행사를 대신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결정은 SEC가 CBOE를 설득했고 서로 간의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반려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가 된 주요 이유는 솔라나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SEC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라나 현물 ETF의 출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네크와 2NE1 셰어즈는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S-1 서류를 제출한 상태로서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매튜 시겔은 우리의 신청서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네크는 과거 ETF를 신청할 당시에 솔라나의 높은 확장성과 속도, 낮은 거래 수수료에 집중해서 솔라나를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언급했고 적극적인 현물 ETF 발행 의사를 보이기도 했고 발표와 함께 솔라나는 10%가 넘는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비포 서류가 반려된 만큼 CBOE는 솔라나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포함해서 새롭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증권성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SEC가 솔라나 현물 ETF를 반려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총괄인 로버트 미치닉의 연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인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이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디지털 자산의 현물 ETF의 출시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적다는 부분을 언급했고 또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다양한 유틸리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보완제로 이더리움까지만 출시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블랙록이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추가적인 알트코인들의 ETF를 승인해줄 이유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의 ETF 수석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24년에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될 확률은 0%에 가깝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과 출시 일자를 정확하게 맞춘 인물이기에 이번 솔라나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ETF의 출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승리하게 된다면 25년도까지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은 0%일 것이다 라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트럼프가 승리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솔라나 ETF를 시작으로 다양한 알트코인 ETF가 추가될 것이고 기관의 참여부터 시작해서 신규 유입자들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 홀더분들께서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 참고하셔서 투자하신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로서 꼭 참여해 보시고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